네,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7일 차트 라이팅 오늘의 방송을 하게 된 김호연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지표들이 조금 많았었는데요. 앞으로도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까 지표 위주로 목차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표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경제 지표의 종류, 세 번째는 실전 지표 매매.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제 지표란 무엇이냐? 경제 상태를 숫자 또는 통계로 보여주는 지표를 뜻합니다. 정부 중앙은행 투자자들이 경기 판단, 정책 결정, 투자 방향을 정할 때 기준을 삼는 걸 경제 지표 발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별 3개짜리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이고요. 두 번째는 CPI와 PCE, 세 번째는 FOMC 금리 결정, 네 번째는 GDP, 다섯 번째는 소매 판매. 이렇게 5가지가 제일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매일매일 중요한 주요 지표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이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표의 종류 또한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라는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선행지표가 있고요. 현재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동행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후행지표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선행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대와 실제의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게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동행지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 흐름을 확인하는 용어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일부 반영이 됐다라는 게 포인트이고 특징일 것 같고요. 후행지표 같은 경우에는 방향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존의 동행지표나 선행지표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장적인 부분에서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미국 CPI가 예상보다 낮을 때라고 했을 때 지표 결과는 인플레 둔화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는 하락하게 되고 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면 CPI가 예상보다 높다라고 하면 달러는 강세고 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표가 좋으면 시장도 무조건 오른다라는 조금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예상치와 실제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 2가지를 꼭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지표가 발표되고 그리고 발표 전 그리고 발표 이후에 어떻게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조금 팁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다들 좀 집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표 발표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와 저항 이렇게 2가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직전 고점과 직전 저점을 체크를 하시고 발표 후에 어느 정도 방향의 판단선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평소 대비해서 조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이 스프레드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결과 예측 수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가 상해다. 그러면 달러는 강세. 그러면 금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예상치가 하회다. 그러면 달러는 약세. 그러면서 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예측치를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들 하시는 행동이거든요. 첫 번째가 방향 예측 매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라는 방향으로 그냥 예측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홀딩했던 포지션들을 계속 보유한 상태로 발표를 대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절가 없는 진입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홀딩하고 있는 포지션들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흐름대로 포지션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겠지만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홀딩되어 있는 포지션이 반대로 흘러갔을 때는 그만큼 손실의 리스크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어느 정도 보유한 상태들을 홀딩되어 있는 포지션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정리하시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무조건 손절가 정도는 넣어 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지표 매매는 예측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반응에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표 발표들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패턴들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급등이나 급락 그리고 그 이후에 눌림이 일어나는 패턴이 한번 있고요. 두 번째는 가짜인 방향으로 흘러갔다가 실질적으로 진짜 방향으로 흘러가는 두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들마다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 팁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급등이나 급락, 빔을 쏜다라고 하죠. 그 이후에 눌림 현상이 일어날 때는 조건은 1분봉 기준으로 큰 몸통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짧은 조정들이 일어났을 때 포인트는 눌림에서 추세 방향으로 진입을 하되 목표는 300틱에서 500틱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잡고 진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또한 눌림의 저점 또는 고점을 이탈했을 때는 반드시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는 발표 직후 한쪽 방향으로 쭉 1분, 2분 내로 진입을 했다가 반대 방향으로 갑자기 반전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두 번째 방향이 어쨌든 진짜 방향이기 때문에 반전 후 첫 눌림 때 진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이 방향성이 변동성이 엄청 날 때 어떻게 흘러가야지 어떻게 진입을 해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요 두 가지 패턴들을 보시고 그때그때마다 맞게 알맞게 진입하셔서 수익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차트가 어느 정도 지표 발표가 이후에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차트는 다시 안정화가 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나는 손절가와 익절가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차트의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하시고 지지선을 확인을 하시고 스프레드가 정상화가 됐는지 그리고 방향성이 명확한지 이런 특징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5분봉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을 돌파를 했는지를 보고 그때 눌림 매매라고 해서 눌렸을 때 다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제일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지표가 시작하고 끝난 이후에 애매하게 내가 진입하지 못했을 때 남들은 다 수익을 냈다라고 해서 나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늦게 진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다음을 노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표 매매 생존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지표 매매 수익은 기다림과 그리고 다시 한번 계속 재확인하는 거와 그리고 절제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공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이제 초보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가 이제 5가지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제 실제 이제 회원님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피드백을 해드렸던 부분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예측 매매입니다. 오늘은 올라갈 것 같아, 오늘은 내려갈 것 같아 라는 예측을 하고 매매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발표 전에 진입을 해서 나는 좀 고수익을 낼 거야 라는 조금 욕심을 가지고 진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손절이 없이 그냥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도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투자라는 거는 내가 투자한 투자금을 지켜가면서 수익을 내는 게 제일 좋은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피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물타기라고 해서 이만큼은 내려왔겠지 생각하고 나서 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로 쭉 내려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내려왔네. 이제 다시 반등하겠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꺾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 회원님들한테 항상 이야기하지만 골드는 추세를 꺾으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추세를 꺾다가는 저의 투자금은 어느 정도 다 손실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는 함부로 꺾는 것은 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놓치고 나서 추격하는 부분들 또한 똑같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표에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팁들을 좀 가지고 오면서 지금 방송을 지금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보고 실제로 느껴보면서 그 중요한 포인트들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철저한 교육과 두 번째는 철저한 시황 분석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일단은 지표 때 이제 사실 이제 많이들 걱정을 제일 많이들 하세요. 가장 좋은 거는 무포 상태인데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 보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이 지표입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시황 분석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렵다고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조금 보시고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부족한 영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시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